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면 자동으로 패딩 값을 유지하면서 이게 글 전체적인 박스가 커져요. 굉장히 스마트해졌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율러입니다. 제가 요즘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완성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려고 해요. 저는 디자인 시스템을 어디서 배우지 않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혼자 만들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물고기를 직접 잡아가는 방법과 그 방법을 터득하고 실행하는 거에 두려워 말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수행 목적과 자료 조사였어요. 항상 일을 하기 전에 왜 이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 목적을 먼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지 레퍼런스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저희 회사에 맞는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수행 목적은 첫 번째로 프론트 개발 코드 길이 단축, 두 번째로 제품이 커질수록 관리 비용 대폭 절감, 세 번째로 디자인 시간 절약으로 전체적인 퀄리티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디자인 UI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것을 수행한다 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고 그 다음으로 레퍼런스들을 찾았는데 토스의 뭐 TDS나 티몬의 UI 키트라던가 프로그래머스의 디자인 시스템, 포카 리메인, 구글, 매터리얼, 그리고 뭐 마소의 플런트, 그리고 어도비,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큐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고 조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디자이너들, 다른 회사의 디자인 시스템은 어떤가,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고 우리한테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거기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당장 필요할 것 같은 거에 대한 우선순위라던가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업무 리스트를 뽑았죠. 뭘 만들 것인지, 어떤 걸 정리를 할 것인지 그걸 뽑고 수행 작업을 했습니다. 뭐 사실 디자인 시스템을 작성하고 그것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걸 계속 디자인 시스템에 집어넣고 하고 그거를 계속 정리하는 과정을 틈틈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뭐 개발자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아는 그 개발자 오빠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시스템이나 UX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어떻게 이거를 개발적으로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또 얻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참고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했었는지 좀 이거를 XD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동안 해왔던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원래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왔던 게 19년 10월 달이니까 그때 아마 처음 했을 건데 그 자료는 아마 날라갔을 거라서 그래서 지금 북마크를 해놓은 것만 그 기록이 남아있고 제가 이전 거, 제 가장 오래된 거 한번 열어서 한번 볼게요. 뭐가 많이 없죠? 뭐가 많이 없고 그리고 정리도 잘 안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듯 많은 듯 여기 또 뭐가 비어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는 또 뭔가 이렇게 모아두기는 했는데 모아두기만 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를 모아두긴 했지만 이 정리는 되지 않았다. 계속 그러니까 아이콘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넣어놔요. 넣어놓고 정리는 당장 할 수 없잖아요. 일단 넣어두고 그러고 있다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정리를 하는 거죠. 뭐 대충 타이포그래피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제가 하면서 항상 그래서 경험 기반이 중요한 게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계속 경험을 쌓았어요.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 시스템의 방향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같다 라는 걸 느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저 스스로 하면서 계속 틈틈이 디자인 시스템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최근에 한 거를 한번 보실게요. 최근에 한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이전의 연구 자료, 아까 그 자료가 그냥 여기 그대로 남겨져 있고 요거는 언젠가 우리가 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거라서 일단 생각을 해서
남겨놓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디자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 값을 적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림자 값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그림자를 쓰는지에 대해 저 스스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건 엘리베이션을 생각하면서 이 높이를 생각하면서 그 그림자를 적용을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콘텐츠에서 어떤 공간감을 적용을 하는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그거를 또 엘리베이션에 반영을 했죠. 이거를 섀도우와 라이트라고 만들고, 사실 이게 맞다고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리고 섀도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사실 얘도 그림자는 있는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많이 어두워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스타일 가이드와 컴포넌트 가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고, 스타일 가이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값을 가지고 조합했을 때 컴포넌트 가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스타일 가이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묶음 단위의 조합된 그런 도구들, 그거를 컴포넌트 가이드로 이렇게 단위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변한 게 있는데, 세컨더리 컬러를 원래는 이런 컬러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핑크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너무 빨강도 아니었으면 좋겠으면서 좀 매력적이면서 담백한 컬러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컬러를 썼었는데, 쓰면서 느꼈던 게 글자가 탁 할 때 예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제가 들었거든요. 뭔가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을 같이 어우러지게 쓸 때 자꾸 이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블루 계열이 섞인 핑크를 다시 쓰기로 마음을 먹어서 이런 식으로 세컨더리 컬러로 다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소프트와 네온으로 제가 또 분리를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요거 하나만 있었고 얘도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어쨌든 눈이 편한 게 훨씬 더 사용성에 적합하니까 그래서 소프트하게 했으나 네온이라는 컬러도 필요하다라고 그동안 경험을 쌓아가지고 판단이 되어서 네온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는 두 가지 컬러로 분리해서 지금 쓰고 있고, 이것도 언젠가는 제가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더 나은 경험을 쌓으면서 바뀔 수 있겠죠. 어쨌든 개발도 보면은 저희 서비스들도 보면은 1.0, 2.0, 2.0 식으로 계속 버전이 있잖아요. 디자인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 수는 없고, 우리는 계속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을 때 그것을 반영을 하면서 더 좋은 디자인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타이포그래피도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참고를 했었던 디자인 시스템은 카본 디자인 시스템이었어요. 왜 카본을 많이 참고를 했냐, 물론 메터리얼도 많이 참고를 하긴 했지만 카본을 가장 많이 참고했던 이유는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잘 정리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개발자도 알아서 보기 쉽고 그걸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그 구조를 많이 참고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약간의 CSS 코드는 만질 줄 아니까 만지면서 보이잖아요. 저희 회사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는지 그게 보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구나,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구나. 요거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저도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개발자와 같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쉬울 수 있도록 제가 참고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섀도우도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고, 만약에 이 섀도우 값이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더 나은 경험으로 인해서 이 섀도우 값이 다시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5에서 적용한 이 색깔을 요거만 변경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모두 다 같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다 지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섀도우, 이거 라이트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바꿀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틈틈이 변경을 하는 거예요. 반영을 하고. 그래서 아이콘도 제가 이런 식으로 다크와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했고, 당장 지우지 못하는 그런 자료들은 여기 밑에다가 그냥 일단 놔뒀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콘에 대한 이름 규칙도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개발자들도 항상 이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걸 전 알고 있어요. 근데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가 그 이름을 직관적으로 보고 딱 이해를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업무 능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이콘 이름 규칙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최적화되었다고 할 수 없어요. 저도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이것도 바뀌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같은 줄에 같은 의미의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길어진다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에 대한 가이드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저는 나름대로 브레이크 포인트 가이드도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코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가이드를 만들려면 반응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디어 쿼리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코드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뭔가를 만들잖아요. 근데 원리를 만들고 어떻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지식을 동반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모든 게 정답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저는 계속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픽은 앞으로 이것도 사실 저희 페르소나 이미지라고 하기엔 아직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다 담기지 않아서 이것도 우리의 페르소나 캐릭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일단 메모를 나름대로 저 혼자 해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 회사에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르소나가 필요한가 대충 적어놓은 거고, 그리고 버튼도 아까 처음에 제가 1월 달에 했던 버튼 가이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물론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튼을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결과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해가 같이 있어야 더 좋은 결과물을 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또 남겨뒀고, 최소 터치 타깃이 어느 정도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타입을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하게 이런 것도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버튼 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했어요. 뭐 기본 상태, 호버, 뭐 프레스, 뭐 그리고 드래그, 포커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랙션도 살짝 넣어뒀거든요. 보면은 애니메이션도 살짝 넣어뒀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설명과 더불어 이런 애니메이션, 오버, 그리고 클릭하면 포커스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여기 밑에는 좀 그냥 심플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막 무겁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당장은 심플하게 했고, 그리고 얼럿은 이런 식으로 또 만들었는, 뭐야 이거. 제가 최근에 그 XD에 스택이라는 기능이 생겨서 그 스케치나 이런 것처럼 좀 스마트하게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면 자동으로 패딩 값을 유지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박스가 커져요. 굉장히 스마트해졌죠. 그래서 이것도 디자인 시스템에 전용을 했어요. 안내입니다. 디자인 시스템 이렇게 하고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뭐 이렇게 띵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이거는 제가 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툴팁은 걔 방향에 따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모달의 타입은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엄청 세부적으로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타이틀을 넣고 뺐고 하는 간단한 것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해둔 이유는 개발자들의 이해를 훨씬 더 잘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나중에 제가 이 디자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디자인 시스템을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뭐 스토리북이나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요거를 좀 더 간소화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사실 큰 차이는 뭐 제목이 있다 없다 이런 차이지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줬고, 요거는 조금 다른 유형이라서 남겨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뭐 라디오 버튼이나 토글, 그리고 드랍 메뉴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덮어지면서 이렇게 나온다. 패딩 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가 된다. 요거는 정리가 앞으로 더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남겨둔 거예요. 남겨둔 거고, 텍스트 필드도 훨씬 더 개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 덮여진 상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게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 훨씬 더 이해를 잘 도울 수 있도록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가이드를 만들어 둔 거고, 요거는 뭔가를 추가했을 때 요런 게 나오는 거, 요거는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글씨를 쓰는 거, 요거는 뭐 메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뭐 실패했을 때, 에러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되는지 이것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충 정리를 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레퍼런스만 그냥 모아뒀어요. 나중에 이런 걸 추가할 것이다. 근데 당장은 이 UI가 필요하지 않아서 일단은 레퍼런스만 넣어두고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이것도 제가 색이라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팔로워 이렇게 되고, 요거를 뭐 바꾸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다시 원상 바꿔, 이렇게 원상 바꿔 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죠? 이렇게 바뀌기 쉽게 이렇게 작업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SS를 그 다른 제가 작업하는 페이지에 가져오면 그거를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써서 글씨만 변경해서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에디터도 이런 식으로 제가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보고 참고 이미지는 이런 게 있다. 이게 있어야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것 같아서 이것도 계속, 이거 봐봐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진짜 이거 할 때 진짜 얼마나 머리 아팠는지 모른다고. 진짜 우리만의 것을 만들면서 또 좋게 만들면서 막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건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개발자가 되게 어려워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이걸 하고 싶어. 약간 이런 고민에서도 싸우고 막 진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여기 내용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 텍스트는 이렇게 되고, 모바일은 이렇게 되고, 모든 에디터는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비활성화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 값은 제가 변경, 아무튼 이 길이는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바꿀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서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모바일 화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보여지냐,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둔 거예요. 이것도 그 설명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는 지금 쓰는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렇게 했다. 이것도 되게 많은 고민을 거쳐서 한 거예요. 레이더 그래프인데 요거를 이렇게 어떤 색깔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많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가독성이 가장 좋고 그러면서 비주얼적으로도 괜찮으면서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에도 맞는지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미지 레퍼런스 나중에 쓸 수 있는 그래프들을 제가 디자인 가이드로 넣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일단 대충 빨리 모아서 넣어뒀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제가 그래서 0.9 버전이라고 딱 정의를 내렸고,
이거를 보기 전에 우리 팀원들이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기 전에 서로 마인드셋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 시스템 원칙도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원칙은 누군가는 이 디자인 시스템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구성원들과 합의를 본다는 내용을 적어뒀어요.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 제작 포인트는 디자인 시스템은 개발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디자이너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입장을 서로 반영하고 다른 구성원들 또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오픈되어야 한다.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용어가 같아야 하고 모두가 보기 쉬워야 하고 재사용이 쉬워야 하고 개발자가 스타일에 최대한 주석을 달지 않게끔 도와야 하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와 일치해야 하고 개발 속도와 디자인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일 효율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라고 아까 그 수행 목적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써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는 제가 일단 메모를 해둔 내용인데 모바일과 웹을 따로 디자인 시스템을 분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이 고민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은 분리할 제가 그런 뭐 여유라던가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단은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 왜냐면 반응형 모바일 웹도 사실은 같이, 그러니까 모바일과 웹과 너무 따로 분리를 해두면 이게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다른지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만들어 두었어요. 같이 만들어 두었고 언젠가는 이것도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에 대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너무 많은 말들을 했네요. 뭐 제가 계속 많은 컨텐츠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좀 게으르기도 하고 해서 영상을 찍어둔 것들도 있는데 업로드를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 일이 만약에 제가 마음을 다시 잡고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럼 또 더 못 올리게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래야 제가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